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오늘도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챔 콜콜콜 시간에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또 요동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일일비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굳이 일일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마음은 또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좋은 전략들을 짜서 가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같이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전화를 통해서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메인은 전화입니다.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목요일은 제가 스피드데이라고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내가 채택이 잘 안 돼가지고 좀 힘들다 하신다면은 오늘 같은 날은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코스피가 3.6%대 빠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3.9%대 빠지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는 좀 올라오나 싶었습니다. 미국장도 올라왔고 전쟁에 대한 어떤 이제 종식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올라와서 출발했지만 이제 10시 기준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그 연설 이후로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종식을 할 거다, 전쟁 끝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2주에서 4주 내에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내놓으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전쟁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또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증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늘 말하지만 전쟁 끝난 거 아니고요. 전쟁은 사실 이제 좀 장기전으로 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언론 플레이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는 전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특징을 잘 보신다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몇 년째 다 속고 있는 겁니까? 전쟁을 해소할 것이다. 휴전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란은 휴전 협상 안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없는 말을 일단 먼저 뱉어놓고 출발하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겉으로 잘 되고 있는 척 또는 뭔가 협상이 되고 있는 척, 뭔가 종전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것에 굉장히 능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능한 사람인 거죠. 나쁘게 표현한다면 설레발이 조금 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우리가 놀아날 이유는 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에 급등이 나오고 말 한마디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 증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지금 사야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아이고 떨어진다 아이고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사실 고통받는 건 우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언론 플레이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은 증시는 그냥 요동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왜 태풍이 불 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아이고야 저렇게까지 바람 많이 부네 하면서 집에서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실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 밖에 나가지고 태풍이 불고 있는 와중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심부름을 간다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봉변을 당한다거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바람이 좀 안 부나 지금 좀 걸어가 볼까? 약간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조금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내일 올라갈까요? 내일 올라갈 거면 지금 좀 사놓을까요? 하면서 단기 관점에서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이게 단기 투자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올라오지 않은 우량주들을 실적 좋은 괜찮은 기업들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섹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어떤 섹터를 사라라고 무조건 이게 좋습니다라고 고르기가 참 어려운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섹터는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섹터를 좀 보자 그리고 보안 관련 섹터를 보라라고 제가 짚어드리고 있죠. 그 세 개가 모든 업종들 다 제치고 제일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업종들이 실적이 좋지만 주가가 싼 기업들이 꽤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셨을 때 괜찮은 기업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사실 뭐 식량 관련주라고 하죠. 식품 관련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쇼핑 관련주 중에서도 좋은 게 있고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좋은 게 있고 게임 관련주 중에서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은 섹터를 가리지 않고 막론하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 또는 지금 이런 지수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밑으로 내려와 있는 종목을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전쟁이 처음 발생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전쟁 이슈는 길어봤자 한 달 정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오늘로써 거의 한 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이 시장에 영향을 준 거 보니까 얼추 다 준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5,000포인트를 무너뜨리게 되면서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큰 움직임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추가 매수 관점에서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좋은 방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했던 내가 지금 종목이 없어서 현금이 너무 많은 상태여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말했던 좋은 기업들 돈은 잘 벌지만은 주가가 싼 그런 기업들을 모아간다라는 관점이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죠. 그럼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돈을 전부 다 완전 올인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그리고 추가 악재, 돌발 악재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5,000포인트가 무너졌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지금은 그 정도로 공격적으로 들어갈 만한 기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는 좀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요 근래 뭐 몇 주 안에 사셔가지고 물려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잔소리가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스피드데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을 빠르게 상담하기 위해서 말을 조금 줄이면서 결론만, 핵심만 말씀드리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참여 방법을요. 다시 한 번 더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부터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LNF요. LNF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만 네. 561원 15%요. LNF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상담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는 20만 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다. 그때 목표가 잡으시는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목표가 잡는 거 안 좋다. 근데 20만 원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18만 1,000원에 팔아야지 또는 18만 7,000원에 팔아야지 뭐 17만 2,600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네네. 대부분 어디를 생각하면 야,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20만 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였었을 거고요. 20만 원까지 가겠지?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까지는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20만 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팔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20만 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주식을 안 들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야, 이거 내가 12만 원에 팠던 건데 지금 16만 원이다. 2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매수가 생겨가지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20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내가 20만 원에 팔려고 하면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는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에요. 맞아요. 그럼 20만 원에 내가 팔 수 있냐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선착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 똑같은 생각을 다 20만 원에 팔아야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팔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요. 제일 꼭대기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너무 과욕이라고 하죠.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을 때 먼저 서서히 발을 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해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18만 원, 나머지는 19만 원, 나머지는 20만 원 해갖고 서서히 팔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투자하실 때 수익 나고 있는 종목에서 모든 방식에서 공통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분할 매도예요.
예, 예. 내가 들고 가야지. 끝까지 가져가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이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역시나 비중을 줄이자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20만 원까지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놓여져 있지만 그전에라도 사람들이 20만 원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안 갈 것 같네 해서 19만 원 팔면 19만 원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팔아놓은 사람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약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잡고 대응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이젠 RNM 64,000원에 5%거든요. 64,000원에 5%요? 네. 네. 뭐 목소리 안 좋으신 거 보니까 물려서 싫은 것인 거죠, 그죠? 네. 뭐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하게 잡고 넘어간다면요. 이 투자 네. 방식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린 거지 뭐 그렇게 문제가 네. 생긴 건 아니고요. 그리고 네. 뭐 위로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다 날려 먹어도 큰 돈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주눅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뭐 지금 뭐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요. 64,000원 샀는데 지금 34,000원에 거의 뭐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나봤자 원금 대비해서 2.5%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1억 투자한 사람이 250만 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걱정할 수준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네. 상담받을 수준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요. 급락이 나오면 이유가 뭐든 간에 다시 급반등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기에는 이 회사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실적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고 네. 뭐 애초에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사셨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이셔야 되는 문제고 어쨌든 이 종목도 이제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로보티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로봇 기업들이 오늘도 반응이 좀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에 주가가 폭락이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엔 조금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코스닥 150 편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보니까 재료가 소멸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급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급반등을 이용해서 나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급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나올까는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은 거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나오는 모양을 네. 봐야 알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때 돼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네. 당장은 한 5만 원까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조금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지 그 목표가까지 간다는 보장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반등 나오는 힘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면 뭐 7만 원, 8만 원까지 노려도 되겠지만 그거는 그때 돼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약하다라고 가정했을 땐 4, 5만 원쯤에서 반등 나오면 정리하고 나간다 생각하고 손실 각오하고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중이 크지 않아서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종목이 2만 원까지나 만 원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면 추가 매수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유유제야.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5,100원. 네, 거기 비중이요?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비중이요? 비중이요?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30%입니다. 네, 30%요. 예.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요, 정말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예, 솔직하게 예. 말씀드리면 모든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과 내려갈 가능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반반. 예.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은 늘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의미 없는 질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처럼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뭐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올라갈 만한 기업을 사놨느냐가 중요한데 올라갈 만한 기업을 사놓으신 거거든요. 실적도 좋고 적자의 예.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앞으로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놓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 올라갈 건가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올라가요. 예. 내가 좋아서 샀다고 해서 내가 뭐 대단한 뭐 주식의 신도 아니고 내가 주식의 뭐 법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샀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잘 사놓고 우리가 못 가져가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뭐냐면 아까 예. 봤던 하이젠 RNM과 같은 이런 고가에 사신 것도 아니고 회사가 예, 적자나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회사가 돈도 벌고 있고 바닥에서 싸게 사셨는데 그 싸게 예. 산 걸 못 가져가서 수익이 못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냥 가져만 가면 될 거를 이거 올라갑니까? 이러면 못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예, 팔아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우리 왜 저기 뭐냐 조상님한테 물려받은 땅은 이거 올라갑니까? 안 하잖아요. 예. 그냥 그런 거는 올라갈 때까지 내버려 두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어야 돼요. 유유제약도 올라갈 때까지 내버려 두는 느낌으로 갖다 놓으면은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섹터가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관심 가질 때 알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올라갈 때 힘있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봐야 되겠지만은 수익이 나는 구간까지 충분히 갈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시청자님은 못 기다려서 아마 손실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다릴 수 있나요, 없나요? 기다려야지. 기다릴 수 있으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이 종목이 올라갈까요? 이가 아니라. 예. 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렇게 잘 진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JG 세종이요. SJG 세종요. 세종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1110원인가 그렇고요. 네. 비중은 15%인데요. 네. 네, 이걸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실 각오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은데 뭐 추가 매수를 고민하신다면은 추가 매수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차트가 4천원까지 떨어지면 반등이 나오거든요. 아, 네. 뭐 이거는 제가 적용한 게 아니라 지금 TV 한번 보실까요? 네네. TV 보시면 제가 아래쪽에 파란 선 그어놨죠, 그죠? 네네. 저기까지 빠지니까 주가가 더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저기까지 빠지니까 올라가네요. 저기까지가 어디냐면 저기가 4천원이라고요. 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얘가 원래 그래 왔다고요. 흔적이 그랬고 늘 그래 왔었어요. 아. 그럼 우리가 네. 어디에 사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 밑에. 그 4천원까지 기다렸다 사는 게 원래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은 위에 파란색 샀는데 위에 파란색까지 올라가니까 주가가 더 갑니까? 맞고 내려갑니까? 맞고 내려가요. 그런 자리 샀으니까 물린 거예요. 맞아요. 간단합니다.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안 살 텐데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안 보고 뭘 보셨냐면은 SJG 세종이 올라가는데 좋은 이야기밖에 없네. 뉴스에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는데 실적이 좋다고 이런 것만 보시니까 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손실 각오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시청자님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는 반등 나갔을 때 매도하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4천원까지 기다렸다가 추가하면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간단하죠. 그럼 반동만 주면은 팔고 나와야 되겠는데요. 뭐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반등이 선택할 계속 문제인데 반등 나올 때 본전까지 나간다는 보장은 없으니 손실 각오하고 정리하고 나올 수 있냐 없냐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제가 손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오면은 그거는 손절이 올라오는 힘을 봐야지 알지요. 아, 그래요. 예, 올 여름 얼마까지 돌 것 같습니까? 몇 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여름 돼봐야 알지요.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힘을 봐야지 알지.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뭐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다 하고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올라올 때 힘이 세면은 많이 갈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고 얘가 올라올 때 힘이 약하면은 뭐 얼마 못 가네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농사 짓는 분들도 올해 가뭄이 올지 안 올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오네 하면 거기 맞춰가지고 농사를 하실 거고 비가 많이 오면 또 많이 오는 대로 맞춰가지고 농사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힘을 봐야 아는 거지 지금 앉아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거는 너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추가 매수는 4천에 하는 게 낫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4천에 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4천까지 기다리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다 답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천원에 사면 되고 올라가면 팔면 된다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잘못 매수하셨기 때문에 골치 아파진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손실 좀 각오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손실 보기 싫으니까 자꾸 추가 매수 이야기를 여기서 들먹거리게 되는 거예요. 아, 손실 그러면 봐야죠. 어느 그러면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해야죠. 반등예. 네, 반등 나오는 힘을 보고 정리하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가는 힘이 세면은 더 가져가면 되고 세지 네. 않으면 덜 가져가도 되는데 반등 나왔을 때 다시 상담을 주시면 좋겠죠. 그죠? 아, 근데 그럴까요?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그냥 4천원대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낫습니다. 아, 내려가면은 4천원까지 기다려야 되고.
네, 안 동하면은 다시 전화를 해가 상담하라 이 말씀이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미금속입니다. 산미금속. 산미금속을 지금 15,000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10% 정도의 비중이 들어가셨는데 앞으로 대응밍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목표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TV에서 상담해가지고 막 정하실 필요 없어요.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표가 모르니까 전화하지 않는데 이거는 모르고 뭐고 할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어딜 전화해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목표가를 어떻게 정합니까? 정고점 잡으면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정고점까지를 목표가로 잡는 거예요. 근데 저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않는 대로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알려드리는데 사람들은 이거 알려줘도 불친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해야 친절한 겁니까 도대체? 제가 생각하는 친절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힘드시겠지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19,000까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기서 잘 대응하세요. 이런 걸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친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희망 고문이죠. 결국 19,0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은요. 누구나 잡을 수 있는 목표고요. 저기 잡았는데 아니면 아닌 대로 대응하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돈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000원 넘어가기 시작한다면은 결국은 17,000원, 18,000원, 16,000원 어디든지 간에 전부 다 고비가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다. 19,000원까지는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지만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진다면 올라갈 만한 종목까지는 아닙니다. 이거 뭐 한다고 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까? 라고 하면 실적이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금속 관련주들이 지금 대단히 좋은 상황에 놓여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동차 쪽이라든가 이런 데 엮여 있다 보니까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규 상장주라서 올라온 거지 신규 상장주는 잘못 물리면 3년입니다. 3년 물려요. 그러니까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데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반등 시 19,000원을 목표가로 잡되 아니면 아닌 대로 빨리 매도하고 나올 수 있도록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저점 깨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원 밀린다면 손절하고 나가는 것이 정답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정보를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신규 상장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셔가지고 매매를 오늘만 할 건 아니니까요. 내일부터 계속 하실 거니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때 잔소리, 뭐 나쁜 이야기, 에이 쟤는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화를 내지? 이런 게 아니라 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말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손실이 좀 덜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략들과 이런 것들을 잘 배우셔가지고 다음번에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지금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계속 하락하기만 하는데 대응 어찌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락할 만한 종목을 사셨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5,000원짜리가 하락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우리가 쫙 보시게 되면요. 아래쪽이 어딘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대각선을 쭉 그어놨잖아요. 얘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가 정해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내려가야 반등이 나가는 종목인 게 늘 지금까지 거의 20년간 그래왔었어요. 20년간 그래왔던 종목인데 시청자님이 15,000원에 사셨으니 당연히 내려가는 걸 감안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매매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이거 한 번만 보면 된단 말이죠. 안 봐서 그래요. 보면은 이게 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내려갈 때 항상 저 아래쪽까지 내려가구나. 그러면은 11,000원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11,000원이 아니죠. 한 10,000원 정도까지 내려가 8,000원, 9,000원까지 내려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한 9,0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얘가 이제 반등이 나가겠구나.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다면은 9,000원에 사야지 하고 기다리는 게 정석인데 그걸 15,000원에 들어가서 기다린다고 생각했으니 내려가는 거를 감안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9,0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그래 왔기 때문이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런 종목입니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9,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서야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대응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9,000원쯤 내려왔을 때 역시나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내려가서 한 3년 있다가 올라가고
내려가서 한 2년 있다가 올라가고 내려간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2년 있다가 내려가서 한 2년 있다가 올라가고 내려가서 또 한 3년 있다가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려가서 한 2년 있다가 올라가면 2028년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습관, 얘 종목의 패턴을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1, 2년, 최소 1, 2년은 바닥에서 저 9,000원쯤에서 머뭇거리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가 매수 대응이 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다른 종목부터 먼저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고 얘는 나중에 해서 괜찮겠다. 뭐 내년이나 해도 괜찮겠다라는 전략을 들어봅니다. 9,000원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홀딩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를 지금 23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한다면 가능하죠. 지금인가요? 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이 종목이 좋냐 안 좋냐 이 종목을 사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타이밍이에요. 지금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아까 봤던 바이넥스라는 기업도 더 사도 됩니까? 라고 하면요. 더 사도 됩니다. 지금입니까?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년쯤에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제 내려가면은 한 17만 원, 16만 원까지 내려가겠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겠다면 저기서 사야 되는데 미리 사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왜 자꾸 이렇게 미리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떤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미리 사시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기준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준이시든 간에 이게 한 사람만 상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넥스 상담한 사람하고 네이버 상담한 사람이 똑같진 않을 거 아닙니까? 두 분 다 어정쩡한 자리에 사셨거든요. 그 어정쩡한 자리에 사라고 하는 뭐 기법이 있든지 유튜브가 있든지 당장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봐갖고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내려갔을 때 사야죠. 가만히 있다가 내려갔을 때 사는 게 더 유리한데 왜 먼저 샀냐라는 거죠. 사고 싶어서 우리가 자꾸 사야 될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17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 가능하다. 17만 원대 사라. 기업은 좋기 때문에 더 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더 사는데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종목이죠. 흑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얘는 돈 버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오늘 네이버 안 쓰신 분 있나요? 저는 썼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썼고 아마 자기 전까지 또 쓸 것 같은데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네이버를 사용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다 쓰고 있는 어떤 플랫폼이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더 사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고 모아간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 10%지만 내려갈수록 예를 들어가지고 강의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략을 짜드린다면은 2만 원 빠질 때마다 10%씩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2만 원 빠지고 2만 원 빠지고 해서 내가 100% 되는 순간은 얘가 2만 원 됐을 때거든요. 얘가 한 90% 빠졌을 때 이제 시청자님은 100%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2만 원 빠질 때 더 산다 생각하고 2만 원마다 10%씩 더 비중을 늘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 100%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려가는 족족 더 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버리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팔아버리면 되는. 그리고 이 종목 매매하시는 분은요. 다른 종목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계속 갖고 놓으시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평생 수익을 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종목도 많이 사놨지 이런 종목을 좋은 기업 사놓고도 타이밍을 자꾸 재고 있지 타이밍 잴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갈수록 더 산다 생각하고 애초에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은 내려가는 게 전혀 무섭지 않고 내려가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더 사야지 더 싸게 더 많이 사야지 라는 개념으로 잡다 보니까 주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음봉매매 본질입니다. 종목 개수가 많을 필요도 없고 매매 타이밍 이런 거 많이 고민할 필요 없이 좋은 기업이면 내려갈 때 그냥 더 사버려라 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을 본다면은 16만 원대, 17만 원대 추가하면서 한번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때 한 비중을 20% 내지 30%까지 이렇게 비중을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종목 개수가 많이 없다면은 50%까지 늘려도 상관없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게임 관련주 중에서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요. 우리 물건 판다라기보다는 다이소처럼 물건 파는 장소를 대여해준다라는 쪽에 가까운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카카오 게임즈가 만들어가지고 뭐 런칭해서 팔아낸다기보다는요.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있죠. 카카오라는 이 카카오톡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카카오톡 전 국민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잘 되고 홍보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에서
게임을 가지고 와서 우리 회사에서 런칭해줄게, 우리 회사가 홍보해줄게 해가지고 홍보 비용을 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냐라고 하면 게임 관련주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이제 독자적으로 대형 게임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런 캐주얼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붉은 사막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뭐 400만 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300만 장 팔고 400만 장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3천억 내지 4천억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발 비용이 2천억이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요즘 좀 많아지고 있고, 넥슨도 자체 개발해버리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게임 판도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3년 전, 4년 전부터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주 올라가기 힘들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게임즈가 쌉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도 싸다는 생각이 좀 안 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올라갈 가능성? 메리트가 너무 없는데? 이걸 왜 사는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매수 가치가 별로 없는 종목이다. 이건 좀 잘못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 할 필요도 없었고 처음 사실 필요도 없었는데 계속 물타기만 하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셨고요. 지금 당장에는 손실 좀 각오하고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게임주를 투자하실 거라고 한다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펄어비스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넥슨 게임즈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게임주로서 좀 더 유망한 거지, 얘는 글쎄요. 그런 거 올라가더라도 힘이 약할 텐데요. 어쨌든 게임주가 이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때 얘도 게임주 쪽에 섹터는 엮여 있다 보니까 올라가긴 하겠지만 본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라오면은 17,000원대부터 해서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다른 종목으로 저는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이건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임 관련주로 사시기엔 좀 이상하면 4년 전에 샀을 때부터 잘못 사신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는요, 안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들고 있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인데요. 저희가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좀 멀리 갑니다. 창원으로 가겠습니다. 창원에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3호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일요일에 제가 딱 강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오는 길에 대전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음봉매매, 정말 마음 편하게 하는 매매거든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매매예요.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수익이 나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음봉매매가 뭔지에 대해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 통찰력을 좀 키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다른 멘토님들 강의를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준비 잘 돼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속도를 좀 내가지고 역시나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보면요. 현대위아라는 종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춤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춤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다들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되는 분들이 있고요. 학습을 아예 안 하려고 거부하고 난 몰라요, 나 안 볼래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시면 압니다. 어디서 추가하면서 해야 될지요. 얘도 밑에가 이렇게 보면은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고 반등 나갈 자리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3만 원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까지 빠지면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정쩡하게 요 위쪽에 사놓으니까 거기까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빠질 걸 왜 삽니까? 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고 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겠다. 아니 손실날 자리 사놓고 왜 자꾸 손실난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죽겠다 하시는지 저 잘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안타깝고, 돈 저렇게 안 잃어도 될 텐데 왜 자꾸 저렇게 사시는 거지? 내려왔을 때 사라고 늘 이야기해줘도 왜 저게 안 되는 걸까라는 게 안타까운 것뿐인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현대위아를 들고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지만, 안 들고 있다면 가서 5만 원대 이하에 사시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이거 안 사면 우리가 뭐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지금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정말 현대위아처럼
이렇게 돈 잘 벌고 또는 돈은 잘 벌면서 뭐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은 돈 잘 버는데 올라오지 않은 다른 기업이 있잖아요. 왜 자꾸 현대 위아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얘가 비싸서 안 되면은 딴 거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집 앞에 모든 식당들의 가격들이 다 올라갔으면 우리가 배가 고프니 밥을 먹어야 하니까 뭐 국밥 가격도 10,000원짜리가 10만 원 되고 짜장면도 10,000원짜리가 뭐 한 10만 원 됐다 이러면은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10만 원 주고 밥을 먹어야 될 수 있는데 내가 짜장면을 좋아해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10,000원에 먹던 짜장면이 20만 원까지 올라갔다. 근데 옆에 보니까 국밥이 10,000원이다 하면 우리가 굳이 짜장면을 20만 원 주고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국밥 먹으러 가면 되지. 근데 국밥도 가격이 만약에 20만 원 올라갔다 그럼 돈가스 먹으면 되잖아요. 10,000원짜리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게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여기 욕심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종목에 꽂혀버리고 사랑에 빠지고 현대위아 사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네. 사야 될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사지 이러다 보면 사게 되는 거예요. 딴 게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시야를 좀 넓혀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건 굳이 살 이유가 없었고 단타적 관점으로 정리하면 되는 종목이었다. 추가 매수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밀렸을 때 8만 원 밀릴 때 손절하고 나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손절하기 좋은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요. 내가 10만 원 사가지고 지금 비중이 너무 8%가 부담됩니다. 8%밖에 안 되는 비중이지만 금액으로 치면 너무 커서 이 손실이 너무 부담돼서 손절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기다리세요. 어디까지요? 밑으로 빠지나 5만 원, 최소 5만 원까지 밀려야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기서 추가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됩니다. 안 내려오면 그 안 내려오고 멈추는 어딘가에서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제일 좋은 건 이런 종목을 안 사서 이런 종목으로 고통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올라온 종목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저는 지금 막아보고 싶어서 11년 동안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고가에 사지 마시고 내려와 있는 종목을 편하게 사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홀딩보다는 지금 손절이 낮고 손절이 너무 부담된다면 5만 원대 추가하며 사는 것이 낫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를 매수하셨고요. 홀딩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37,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전쟁 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신 것 같아요. 전쟁 나고 난 다음에 사셨던지 전쟁 나기 전에 사셨던지 사셨는데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석유 가격 올라가니까 바이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가 좀 세지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야기들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요.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이어진다면은 들고 가셔가지고 그냥 4만 원대 정리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3만 원짜리죠. 3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차트상으로는 제일 안 좋은 자리인데요. 이게 이렇게 올라오고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덜 올라오고 빠지는 요 차트 모양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높이가 올라갔다가 빠지는 걸요. 헤드앤숄더라고 그래요. 헤드앤숄더. 어깨, 머리, 어깨 높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헤드 앤 숄더라고 부르거든요. 요걸 이제 뭐 뇌삼자 해가지고 한자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삼지창이라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모양이 나왔을 때 저수가를 깨버리게 되면 하락의 시초, 그러니까 하락의 초기 현상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꼭대기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원짜리가 무너진다, 29,000원짜리가 무너진다 하면은 밑으로 와르르 쏟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보통은 손절하라라고 교과서적으로 가르칩니다. 예외들도 있겠지만 예외를 다 설명하기에는 어렵고 예외는 그때 돼서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 차트가 나오고 패턴이 나오고 저점을 무너지게 되면은 하락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손절하는 게 낫다는 것은 거의 90%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29,000원짜리 무너지면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홀딩해서 반등 시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이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퀄리타스 반도체 16,900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을 잡으셨습니다. 이런 게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샀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까지 상담했던 종목들은 전부 다 어떤 자리냐면 저 위쪽에, 그러니까 요 앞쪽에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상담을 받아가지고 고가에서 내려갑니까? 어짭니까? 저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자리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안 가고 있는데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는 참 좋은데 이 종목이 적자가 나고 있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도 좋고 차트도 좋고 자리는 잘 잡아 있는 종목을 사셨지만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이제 그냥 단순 인기만 기대를 해야 되거든요. 인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테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로 형성이 되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 뭐 정치 테마로 엮인다던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반도체 장비 쪽으로 막 엮여가지고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엮여가지고 반도체
공정적으로 해가지고 막 엮여가지고 올라간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반도체가 죽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쉽게 죽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앞으로 계속 빠질 겁니까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위에서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가 내려가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놓는 역할을 좀 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살아있을 때 낙수효과라고 하죠. 반도체 최종 제품을 파는 그런 기업들이 돈이 퍼져 나오면서 이런 중소형 장비 업종 쪽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들고 가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저가에 사는 이 기술은 좋거든요. 정말 좋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어떤 타이밍을 잡는 기술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한 단계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뭘 봐라고요? 제발 재무제표 좀 봐라. 차트도 눈으로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해석할 필요 없이 눈으로 한 번만 봐라 라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해석할 필요 없이 눈으로 한 번만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싼데 좋은 종목인지 그냥 쌀만한 종목이었는지 그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종목 교체도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눈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돈 잘 버는데 주가 빠져있는 종목을 살 수 있는 이런 눈과 이런 인내심과 이런 통찰력이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바로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게 돈 벌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네요. 이걸 좀 더 약간 더 살려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잘 버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범한 퓨얼셀입니다. 범한 퓨얼셀을 35,000원대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비중이 한 10% 된다 하셨는데 보세요. 상담이 힘들어지죠. 갑자기. 그러니까 아까는 너무 잘 샀기 때문에 잘했네요.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돈 벌 겁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덕담을 해드릴 수도 있고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왜 또 여기 샀을까? 내려왔을 때 사지 왜 여기 샀을까? 내려가면 전저점이죠. 15,000원인데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사지 뭐한다 여기 샀을까? 아유 또 안타깝네. 큰일 났다. 어쩌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싸게 사놓으면 돈이 벌려요. 그건 이제 누구나 알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범한 퓨얼셀 여기 사놨으면 돈 번다는 거 누가 몰라요. 사놓고 기다릴 수만 있으면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미리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제발 주식을 안 사도 되니까 좀 기다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주식은 기다림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만큼요. 사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일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물건 지금 당장 안 사도 되니 나중에 사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안 사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수를 적극적으로 막 들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35,000원대 안 사도 되는데 굳이 올라갈 때 지금 안 사면 내가 놓칠 것 같아 생각해서 샀다 보니까 발생된 일이거든요. 결국 이 기업 나쁜 기업인가 하면요. 나쁜 기업 아닙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흑자의 이익폭도 좀 커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좋아요.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도 수소차 쪽이랑 자동차 쪽 이렇게 해가지고 엮이기도 하고 잠수함 쪽으로 해가지고 방산 쪽으로도 엮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수소, 연료, 전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수소차랑 전기차 그리고 잠수함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방산도 엮이고 나쁘지 않은 섹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데 2차 전지가 끝나진 않았고요. 대한민국의 전기차는요. 아마 수소차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봤을 때 좋아요. 그냥 멀리 봤을 때 좋은 기업이니까 2만 원이라든가 15,000원에 가깝게 사면 참 좋은 기업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좋은 기업을 샀으니 내가 지금 손들하고 나가기엔 너무 손실이 크니까 2만 원이나 15,000원쯤 내려갈 때간 추가 매수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지 장기로 가져가지 라고 하는 선택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거는 다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지금 이 35,000원부터 시작해갖고 들고 들어가기에는 매수가가 너무 높으니 팔았다가 나중에 싸게 내려왔을 때 다시 사든 아니면 싼 종목 내가 다른 걸 찾으러 가든 그게 낫겠다 생각이 든다면은 25,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방법 또는 반등이 나왔을 때 3만 원 이상에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만 원 이상 올라올 때는 더 갈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25,000원 무너질 때는 손절하시던가 아니면 15,000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하시던가 이건 상담 없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 좀 해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 유튜브 제가 웬만하면 좀 안 봤는데 오늘 좀 많이 봐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준비되었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에도 저희가 알차게 좀 준비했으니까요. 주말 뭐 이렇게 바쁘신 일 없으시면 오셔가지고 강연에 참석해서 하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